콘도 농가에 있다면 전국 안 가리고 다 가거든요. 섭외가 참 힘듭니다. 섭외가. 아, 네. 노란색이죠? 노란색이죠. 이게 워낙 이쁘기 때문에 저는 황금도 다리 버섯이라고 제가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쁘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네네. 10농가도 안 돼요. 진딧물 제거 작업에 대해서 아, 그렇게 대박 날지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신호기침. 그렇죠. 신호기침. 그 두 군데를 제가 출연했었죠. 이게 이제 머리인데 머리 중에 뒤집어 보면 이게 가시라 그래요. 가시 네네. 지금 피어버린 거예요.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딱 다물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아, 예. 예, 벌어졌네요. 이게- 예. 오른쪽 것이. 예. 수확이 늦어버린 거구만요. 너무 많이 커버린 거? 여기에 지금 붙여져 있는 적정 개수가 너무 많아요. 한 10개 정도면 되거든요. 50, 한 15개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서로 나눠서 뺏어 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단단하게 더 커야 되는데 빨리 피어버리는 거예요. 막 아래쪽에 나오고 바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꺾어져 버렸잖아요. 예, 네, 이렇게. 모양이 안 좋네요. 섞은다 그러거든요. 네. 다 어떤 것이 이렇게 섞어줘야 상품 가치가 올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없애줘야 돼. 이렇게 옆에 나온 것들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따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 이런 것은 이제 딸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A급이에요. 뒤에 안 피었잖아요. 네네. 안 피고 크기도 위에서 보시면은 아주 색깔이 이쁘게 지금 하얗죠. 네네. 네. 그게 이제 완전 A급이죠. 이제 이것보다 더 위에 것은 금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이 이렇게 갈라졌죠. 네. 이게 지금 몇 평이시죠? 그 네. 오롯이 혼자서 하십니까? 그 오전에는 그 저희가 소포장을 해요. 그 로컬이라든지 직거래처 그런 데를 이제 출하를 하거든요. 네. 이제 와이프가 직접 이렇게 내고 매장에 진열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제가 또 하죠. 여기는 지금 100평이에요. 여기는 100평짜리. 이 동만 지금 100평. 네, 이동만 100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6단이시구만요. 네네, 그렇죠. 6단짜리 트레이가 길게 한 줄 이렇게 네. 있어 총 3줄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선별할 때 네네. 어떻게 나누시 10가지로 해요. 10가지요? 네. 근데 그 사람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버섯량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루 이게 많이 나올 때는 한 네. 500kg 이상 나와요. 3, 4일 정도는 날마다 500kg씩 딴다. 표고는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표고는 사이클이 이건 1년 연중이에요. 냉난방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요. 배지 들어와서 수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명이 이제 계산했을 때 4개월에서 5개월. 1년에 한 2번 정도 조금 더 빨리 돌리면은 5회전에서 3회전. 이게 봄에서 가을까지는 3회전까지도 가능합니다. 7,000개 배지가 같은 날에 들어왔다. 같은 날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시기에. 네. 입주 시기는 같아야 돼요. 시기를 동일하게 안 하게 되면은 버섯은 네네. 습도, 네네. 온도, 환기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또 휴지기 관리 그런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동에 그 각자 따로 넣게 되면은 네네. 완전히 다 버리게 됩니다. 품질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섯은 동별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 시설 안에서 서로 다른 형제들끼리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재배할 수 없다. 동별로는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동별로는 시기질을 조금 조절할 수는 있어도 동별로는 동별로는 버섯을 재배할 때는 연중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동 정도는 돼야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최소한 3동에서 4동. 그래야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네. 표고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평당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0평짜리 한동 하는데 배지까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5천만 원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 그래서 이 배지 시설의 단점은 투자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굉장히 네네. 빠르기 때문에 빨리 회수할 수가 있죠. 50평에 5천만 원. 네, 그 정도 보셔야 돼요. 저 뭐 전기 설비라든지 뭐 전기 이렇게- 설비는 별도. 전기 설비 별도. 그것은 워낙에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 하우스하고 네. 이태 그 토건 비용하고 네. 물 빠짐 시설, 배지하고. 베이지하고 그다음에 이번 그다음에 요거 균상대. 균산대, 네, 요걸 균상대라 하거든요. 균상대, 네, 이 균상대 이것까지 해서 5천 정도 잡으셔야 돼요. 전기 별도. 네, 전기 별도. 냉방기만 해서 돈 1,000만 원인데 뭐. 그럼 네. 냉방기 포함 가격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포함까지. 포함 가격. 네. 오로지 전기 포설 이것만 빼고 그렇죠. 5천 정도는 잡아야 된다. 냉방기까지 네. 포함해서. 네. 근데 이것은 버섯은 따게 되면 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저장고 있어야 되죠. 그것도 별도고.
그럼 두 동만 할라 해도 1억이네요. 그렇죠. 1억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또 넉넉하지 않은 농부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동을 갖고 이렇게 막 로테이션 돌리는데, 막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 두 동만 갖고 하셔도 돼요. 두 동만 갖고 100평짜리 두 동. 100평짜리 두 동이 엄청 커요. 부부간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 60평짜리 두 동. 60평짜리 두 동 추천. 저는 추천. 저는 50평짜리가 이제 위에 세 동이 있거든요. 네네. 50평짜리는 좀 서운해.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많이 하기 위해서 6단이잖아요. 네네. 6단 하지 마시고 5단. 이건 지금 너무 높잖아요. 아, 이건 높구만요. 너무 높으니까 이 높은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게 나아요. 낮은 것은 앉아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는 100평에 지금 7,000 배지가 들어와 네.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100평 규모고 네네.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욕심 없이 하신다면 50평에 50평? 두 동, 네, 50평 두 동. 두 동 5단짜리 트레이로. 5단짜리. 5단짜리 하면은 잠깐 바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딸 때는 재밌게 따죠. 판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농사에 농차도 꺼내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공감하시는데 저는 공판장 가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물량은 많고 그럴 때는 공판장 가야죠. 근데 공판장 가는데 공판장 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춰라 그거예요. 품질이 됐든 뭐가 됐든 품질을 내가 어느 정도 승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면 내가 가서 승부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버섯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기술이 돼가지고 사업을 벌이시던가 아니면 판로가 확보된 장목반을 이용을 하시던가. 장목반 들어올게요 하면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는데 장목반 들어왔다고 해서 판로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또 그렇습니까? 그럼요. 장목반에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막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서로 기술 제휴가 되잖아요. 그게 장목반이라 해서 서로 막 그 판매처가 있어가지고 같이 낸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협동하고 서로 기술적인 부분도 서로 도와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지, 판로 부분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목반이 돼 있으면은 서로 생산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유통업체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목반응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 출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심 가는 그 작물이 있으면은 네네네. 거기에 해당 선도농가 가서 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들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1, 2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년 전에 배우고 뭐 6개월 전에 배우고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물론 살짝 그냥 봤다는 거 그게 되지만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 도움은 안 돼요. 내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가 막 6개월 후에 한다. 6개월 후에 한다 하면은 한두 달 전에는 그때는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멘토집에서.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그때부터 한 달, 두 달치 패턴만 딱 익히시면은 그러면은 돼요. 근데 제가 한두 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실패는 안 해요. 실패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중간중간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제 멘토 농가에 와가지고 또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게 뭐가 잘못됐고 그런 부분을 자꾸 피드백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아까 1년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1년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방금처럼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절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수능을 해가야 되죠. 그러면 그런 계절적인 부분도 충분히 극복이 되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1년의 총 과정을 겪어봐야 되는겠지만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한두 달이면 돼요. 농사는 경험이에요. 이것도 버섯도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서 어떤 생리적 작용이 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딴 수확하는 것도 수확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도 안 빼고,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한 달, 두 달은 완전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내 것 이제 본인 거 이제 베이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두 달에 했던 거 그 패턴을 그대로 하면 돼요.